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 수정안을 이란에 보냈는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MOU를 주고받고 하다가 얼마 전에는 거의 다 합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지금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주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 선이라면은 이렇게 완전히 서명할 준비가 돼 있기 전에는 이런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질 않는 것이 사실 대통령다운 책임 있는 태도였겠죠.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통치 스타일을 보면은 어떤 긍정적이 발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자신의 공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그것을 국민에 대한 이제 메시지로 바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또 철회를 하는 그런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치기 소년 효과가 계속 축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가까워졌다,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또 철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최후 통첩을 위협하거나 군사 행동이 언제든지 더 큰 규모로 재개됐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연 그럴까? 그런 능력이 미국에 있는 것인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 이제 발언이라든지 그 철회 과정을 보면서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MOU 초안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만약에 노딜이 된다면은 전쟁을 다시 재개하겠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까지 이제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든지 언론 보도에서 이것을 큰 뭐 헤드라인으로 잡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전쟁 목표로 세웠던 세 가지 다 성취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이거는 실패한 전쟁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이야기하신 것이 이란 전쟁이 이제 100일을 맞이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짧은 소풍이 될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4주에서 6주에 끝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12주를 넘어가고 있고 예. 정권 교체 실패하고 오히려 절대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었던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오히려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란이 공화국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는 세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참수됐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 지도가 더 젊어지고 더 과격해졌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요구했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것도 보도에 나오지만 다 복구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 능력 완전한 제거인데 그것도 지금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남은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빨리 손절을 하고 중간 선거 11월까지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그래도 2015년 JCPOA보다는 나은 핵 협상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인가. 예.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이제 이란도 재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 폐기 일정과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걸 요구했잖아요. 재수정안에 이 부분이 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확인한 부분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초안을 보고. 이란이 자체적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있는데 예. 이란이 그건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미 생산된 핵무기를 사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이란 핵무장이 아닌가? 네.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자신의 공적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 인류 역사상 원자탄이 발명된 다음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게 자기의 핵무기를 그냥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 현실은 오늘의 가장 가까운 우방도 다음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반대 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미국이 지금은 최상의 우방국이지만 태평양 전쟁 때는 적수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선례가 없다.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국가의 핵무기를 넘기거나 판매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자기가 지시했고 그것 때문에 사인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 그 포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핵 포기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핵 협상이 2월 28일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가만히 놔뒀으면은 예. 이렇게 전쟁을 하고도 100일이 지났는데도 이란의 핵 능력과 시설, 동축 우라늄에 대해서 오리무중인데 예. 차라리 그걸 그냥 진행했으면은 전쟁 없이 더 나은 결과를 받았을 텐데 왜 전쟁을 했냐는 물음으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것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 예.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관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꾸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가 후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왜 했어? 라는 질문이 그 질문에 계속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누구나 다 그냥 편안하게 통항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전쟁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그 목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왜 했어? 플러스 호르무즈 해협도 이상해졌잖아 이런 상황인데 이란은 그거를 지금 그 자유로운 항행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은 풀어라 하는 거고 이걸 계속 이란이 그러면 풀어줄까요? 조건이 맞아야지 풀어주겠죠. 예. 이란이 이번에 놀란 것은 핵무기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더 방어에 자국 안보에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 소위 미국이 꼼짝 못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4년 대선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미국의 그 기름값이었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내가 집권하기 전부터 네. 미국의 이제 기름값을 낮추겠다 했고 시정 연설을 할 때마다 그것을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2달러가 됐다, 6달러까지 됐던 것이 예. 2달러로 내가 내렸다 했는데 그것이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설득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던 대표 업적이 기름값이었는데 그것이 치솟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한다. 나를 지지하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달라는 말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러였던 것이 3달러가 됐고 지금 미국 전국 평균이 4달러 50센트가 됐는데 네. 자기가 나를 이것으로 평가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예. 그 원인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줄을 쥐고 있다. 따라서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 내세운 3대 조건, 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역봉쇄를 풀어라. 네. 왜 우리만 탓하는가? 자유로운 항해를 원한다면 미국 측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동결 해제를 해라.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배상금이란 이름으로 배상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레바논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아달라 이런 예.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런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면 미국 측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여기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 그 푸냐 안 푸냐도 이번 협상 MOU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휴전을 60일 더 연장을 하고 예. 그 60일 중에 초반 30일 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이 2월 28일 전쟁 개시 전 수준으로 가도록
기뢰도 제거하고 책임 있는 이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는 것이죠. 30일 후부터는. 그래서 완전한 종전의 양측이 이제 협상을 종결한다. 그런 보관입니다. 근데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전격적으로 완전히 풀어라는 것이 이란의 요구였는데 예.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푸는 것을 보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그 초반 30일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항은 이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쟁 막바지에 동결 자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동결 자산 해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온 미국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동결 자산 해제를 해주면 뭐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좀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동결 자산을 해제해 준다면 이란 측에 약 1천억 달러를 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가 미국 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체결했던 JCPOA 그 결과로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현금으로 17억 달러를 주었습니다. 예.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합의였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JCPOA도 파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7억 달러를 준 거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 준다면 1,000억 달러를 주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JCPOA 2015년의 그 결과랑 비교해서 뭐 어떤 성과가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이란의 핵시설과 능력 제거를 했기에 17억 달러의 몇십 배가 되는 1,000억 달러를 이란에게 주는가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 2, 3조랑 150억. 그렇습니다. 150조.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란의 이런 비핵화 그런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상응한 대로 일단 2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미국이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모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약 절반 정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좀 체면을 차릴 수가 있죠.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 대신에 뭐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60억 달러라든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10억 달러부터 풀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비핵화 보조에 발맞춰서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가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도 17억 달러, 오바마 행정부 때 전에 17억 달러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 아니냐. 그렇다면 2015년에는 적어도 이란이 소유하고 있던 농축 우라늄의 80%를 러시아로 반출한 데 합의를 했고 이행을 했고 또 농축 수준을 3.67%로 낮춰서 유지했는데 그것보다 나은 합의를 이뤘는가? 3.67% 아래 뭐 1%라든지 거기에 동의했는가? 그리고 그 일몰 조항이 있는 합의여서 비판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15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이란이 농출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가? 또 80% 반출을 했는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수준의 440kg의 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없앨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예전에 비난했던 것에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봉 박사님처럼 지금 따박따박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따지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할 말이 진짜 없겠네요. 그 미국 CNN 방송이 이란이 지하 미사일 터널 입구를 복구했다. 막 폭격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무너져서 입구가 막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거의 다 복구해서 지하 미사일 시설 69개 중에 50개를 복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휴전 기간에 재정비가 된 건지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도 다시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휴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이란이 그 불도저를 동원해 가지고 미국의 공습에 묻혀 있던 미사일 시설 그리고 발사대 그리고 드론 생산 기지를 신속하게 복구하였다는 이제 보도는 이미 CNN으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공습에만 의존했던 대이란 전쟁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15,000개의 목표물을 다 파괴했다고 했는데도 CNN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생존율이 66%에 달한다. 적어도 3개 발사대 2개는 그 폭격에서 살아남았다. 예. 그리고 이번에 CNN 보도에서도 지하 미사일 시설 69개 중에 50개는 이미 복구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 휴전이 계속된다면은 이란의 드론 공격 능력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이런 전쟁을 왜 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 예, 것이죠. 예. 이 깊은 안반 속에 지하 시설에 보호돼 있기 때문에 15,000개를 뭐 완전히 파괴했다고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파괴가 아니었던 것이죠. 묻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또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걸 모르고 그렇게 덥석 휴전에 합의했는가, 이란한테 시간만 주었다라는 비판이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치적인 자산이 점점 감소되는데 그렇다고 비판을 받을 굉장히 미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합의에 동의한다면 비판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계속 시간을 끈다면은 11월 중간 선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게 됩니다. 아까 보도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인 케빈 해스 위원장이 유가 문제 없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많다 했는데 사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9월이면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사실상 소진된다. 더 이상 방출을 할 수가 없을 상태 된다는 이제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전쟁 개시 이후에 미국이 방출한 전략 비축유가 5천만 배럴이고 현재 비축력이 3억 6,500만 배럴입니다. 그렇다면 3억 6,500만 배럴이나 남아 있어 하시겠지만 미국의 법으로 전략 비축유는 정말 어려울 때 쓸 비축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꼭 남겨놔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총 7억 1,400만 배럴이고 걸프만의 4군데 소금 동굴에 저장해 있는데 이미 바이든 때 많이 방출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하루에 100만 배럴씩 180일 방출을 했거든요. 그때도 국제 원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또 5천만 배럴을 트럼프 행정부가 방출을 해서 미국이 더 국제 원유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점점 소진 상태에 있고 결코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한 한미 간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권 그 이양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는 미국 측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전자권을 전환했을 경우에는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미군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한국군이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작전을 지휘할 때 전쟁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작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다음에 전자권 이양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아직 그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전환 일정을 앞당긴다면은 우리 주한미군의 안위가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 군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한국군 지휘에 주한미군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합사령부가 아니라 별도 한국군의 지휘는 한국군이 하고 주한미군의 지휘는 주한미군에는 하는 병렬적 지휘 단계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왜 동의했는가? 미국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3,500억 달러가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왜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합의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가? 이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